그럼 이제부터 스터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죠. 왼쪽 사진 1은 실제 학습 관리를 받는 학생의 방입니다. A는 강사가 학생을 관찰하는 모니터, 즉 아이패드이고 B는 학생이 인강을 듣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C는 학생이 매 시간 자신의 학습 과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한 1일 학업 관리 시간표입니다. 물론 시간표는 미리 학생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서로 합의하에 센터에서 짜줍니다. 그리고 A와 D를 함께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관찰 모니터는 D처럼 강사가 학생의 인강 상황, 학습 태도, 학습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관찰 모니터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인강 모니터의 3분의 2 이상이 보여야 하고 학생의 상반신과 책상 위 교재가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한 과목 인강이 끝날 때마다 실시하는 테스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고든 상반신을 유지해서 강사가 두 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알파벳 E처럼 핸드폰은 반드시 강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3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 학습 환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관찰하는 강사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스스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 질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께서는 왜 지금 이처럼 강력하고 세밀한 학습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만약 아이가 이미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런 시스템을 찾을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또 단 한 번의 계기만으로 상위권 학생들처럼 올바른 학습 태도가 확립될 수 있다면 저희의 개입 역시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부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랜 생활 속에 굳어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바꾸기 힘든 습관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사를 의식하는 과정은 단순히 눈치 보며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올바른 학습 태도로 교정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결코 권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부 잘할 수 있다. 아무 노력 없이 내신이 오를 수 있다. 제 강의만 들어도 쉽게 성적이 오른다. 이런 가스라이팅식 마케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강사도 학생을 관찰, 관리하면서 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생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학생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수많은 지도와 관리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 사안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분명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관리지도 강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는 학습관리의 실제 사례이며 학기 중 프로그램과 방학 프로그램은 관리 시수의 차이가 있을 뿐 과정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왼쪽 1은 고3 수험생의 학기 중 1일 학습 시간표이고 실제 대상 학생은 전과목 8등급이었습니다. 학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사의 관찰과 지도하에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2를 보세요. 강사는 매 교시마다 시작하는 인강 진도 상황을 초 단위로 학생에게 환기해 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 다시 진도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도 상황을 계속 인지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진도를 몰라서 헤매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기 위함이죠. 좌측 하단의 3을 보세요. 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태도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강사는 즉각적으로 지도하고 교정합니다. 아울러 지적 횟수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때 그 실수를 환기하기 위함이죠. 다음을 보죠. 위 1 시간표에서 9교시와 12교시를 주목해 봐 주십시오. 주황색 칸들이 4와 같은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강사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문항당 풀이 시간을 통제하면서 앞서 배운 인강 내용을 곧바로 테스트합니다. 시간 내에 풀이하지 못하거나 오답 문항은 다시 풀이 시간을 주고 2, 3차 반복 풀이합니다. 5를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강사는 반복적으로 틀린 문항, 즉 취약점만을 파악해서 기록합니다. 6과 7처럼 토요일에 실시하는 수능형 극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박스는 단원별, 유형별 문제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정리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강사는 오답 문항의 관련 개념들에 대해 학생에게 수시로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 스스로 질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이때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피드백을 구두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두 피드백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일 학습 관리를 종료한 후 강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기록한 취약점을 다시 분석해서 8처럼 지필 피드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점 기록의 근거에서 학생이 이해 못했다고 추정하는 키포인트만을 추려서 지필 피드백을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강사는 개별 학생들의 취약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도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대학생 피드백 강사를 채용하는 일반 학원과 스터디 매니지먼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격의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체로 피드백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죠. 마치 시중 문제집의 해설서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10중 8구 어휘 사고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에 쓰이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글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해당 영역의 개념 그리고 학생이 모를 것 같은 용어들의 문맥적 의미를 모조리 찾아 풀어서 작성해줘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이기 때문에 강사가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문맥에 맞게 의미를 재설명해 써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업 이외에 강사의 업무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들, 이러한 피드백 장치, 즉 구두 피드백이나 지필 피드백이 얼마나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즉 강사의 노력에 비해 학습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50% 학습 효과를 얻어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학생들 대부분이 지필 피드백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글 읽기를 싫어하죠. 앞서 언급한 바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즉 학습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포기해버린 학생들이 사실상 학원 수강생의 과반수입니다. 이렇듯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반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상위권 학생들만 선호하는 겁니다. 여하튼 스터디 매니지먼트는 하프 모의고사의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틈틈이 지필 피드백도 반복해 읽힙니다.